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감 장중에 초반에 나왔지만 결국에 장 후반에 해결되는 움직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미국 모두 다 마찬가지였었는데요. 종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날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0.4%대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나스닥 지수가 0.6%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두 개의 지수는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간 거고요. 나스닥 지수도 이제 어제까지 포함을 해서 이틀 연속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경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날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경제 지표가 안 좋았지만 결국에는 장 후반에 새로운 저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들어오게 되면서 지수가 우상향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세 가지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가 되겠는데요. 모두 다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를 전부 다 하회를 했었고 이 세 개 중에서 특히 소매 판매 쪽에서는 예상을 큰 폭으로 하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 걱정이 있었었고요. 중국 당국에서도 이러한 경제 지표를 보고 난 다음에 지금 지표 부진에 따라서 시중금리를 인하하게 됐습니다. 이 말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날 예정되어 있는 대출 우대금리 역시 인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건데요. 통상 이렇게 중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뭐 뉴욕 증시든 유럽 증시든 호재로서 작용을 해왔었지만 이날에는 악재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이제 오죽하면 중국 당국이 금리를 내릴까라는 그런 심리가 이날 시장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경제 지표도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8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것이고요. 전달 7월에 11포인트가 상승을 했었는데 이번 달 들어서 31포인트 아예 마이너스가 나버렸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다는 점 시장의 우려를 키웠던 그런 재료가 되겠고요. 8월 주택시장 지수도 나왔습니다. 이 전미 주택건설협회에서 발표를 하는 거고요. 50포인트를 하회하면서 49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월보다도 떨어진 거고 예상 대비해서도 하락한 그런 내용입니다. 2020년 8월 이후 처음으로 5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주택 건설업자들이 현재 건설 환경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장중에 우상향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짧게 말씀드렸던 대로 주식이 다시 매력적인 수준까지 내려갔다라는 시장의 분석들이 장 후반에 나왔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에서는 이번 주에 지금 소매업종들에 대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다 호실적이 나올 거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도 지수 상승에 한 몫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섹터 평균 0.4% 올랐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뭐 대부분의 섹터가 상승을 골고루 하면서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가장 강했던 것이 이제 필수 소비재입니다. 1% 넘겼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호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자, 반대로 에너지가 가장 약했죠. 2%대로 거의 단독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중국의 이런 부진한 경제 지표 때문에 다시 한번 수요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속에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인트만 좀 보시면은요, 이제 에너지 쪽하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원자재 쪽이 좀 약했었는데요. 우선 에너지 쪽이 약했던 것은 중국의 지표 때문이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대본 에너지라든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그리고 큰 종목 중에서는 엑선모빌과 쉐보론 모두 다 2%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중국이 이제 원유를 사용하는 전체 양이 전체 석유 시장에서 한 15%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안 좋다라는 것은 결국에 기름을 안 쓴다라는 쪽으로 가게 되고 관련된 이런 기업들은 안 쓰게 되면 당연히 돈을 못 벌죠. 이러면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여파는 에너지, 특히 이 정유 쪽뿐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비철금속 시장에서도 철강 쪽에서도 나오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구리 가격 그리고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프리포트 맥모란이 3.5%, 누코어도 약세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위쪽에 있는 성장주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뭐 대부분 고만고만하게 잘 견조하게 움직였던 가운데 아마존만 약세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이날 시장에서 성장주 중에 봐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스트리밍 디즈니와
그리고 전기차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디즈니는 최근에 실적 발표 잘 했다라는 그런 내용 이후에도 계속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행동주의 투자자 데니얼 로베 서드포인트 쪽에서 디즈니의 지분을 추가로도 매수를 했고, 그리고 디즈니가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적 제안을 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디즈니가 2.2% 오르게 되면서 이제 전반적인 이 엔터 회사들, 스트리밍 회사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워너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또 혼자 개별적으로 실적에 대한 악재가 나오게 되면서 밀린 거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게 되면 테슬라가 3%나 오르게 됐습니다. CEO의 영향 덕분이었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CEO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번에 누적 생산량이 300만 대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특히 그 300만 대 가운데 중에서도 100만 대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프리포트 공장,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거의 100만 대까지 만드는데 10년 걸렸는데 상하이에서는 2년 만에 이제 이거를 해결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생산량에 대한 호재로서 이날 유일하게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개별적인 소식에 따라서 좀 강하게 등락이 나와줬습니다. 제약사 쪽에서는 길리어드 사이언스, 큰 종목은 아니지만 상당히 세게 나왔는데요. 코로나에 대한 그런 이슈는 아니고요. 트로델비라는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자체 파이프라인이 되겠습니다. 유방암과 관련된 이런 약이 되겠는데요. 실험 결과가 상당히 유의미하게 잘 나왔다라는 내용 속에서 5% 급등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신약 쪽에서는 모더나가 긍정적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모더나가 되겠는데요. 업데이트된 백신을 영국에서 승인해 줬다라는 내용 속에서 긍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소매 업종과 관련된 실적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제 그 맥락에서 같이 갖고 온 것이 바로 포시마크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중고 의류를 판매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는데요. 증권사 바클레이즈의 긍정적인 판단에 따라 영향을 받았습니다.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고요. 이게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 플랫폼을 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활성 구매자 증가세가 이제는 의미 있게 좀 변동이 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덧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가 원래 13달러였는데 13달러 달성을 했고요. 17달러까지 더 상향 조정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최근에 포시마크는 7월 말부터 꾸준히 올라가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간밤에도 15%나 급등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중고차 판매 플랫폼 회사가 되겠습니다. V룸이 되겠습니다. 지금 증권사 JP모건 체이스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게 되면서 포시마크하고는 좀 다른 의미로 하락을 좀 하게 됐습니다. 중고차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긍정적인 잉여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회사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최근에 잠깐 반짝했던 V룸 같은 경우에는 거의 9%에 가까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2달러를 깨고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은 유럽 증시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중국의 인민은행 쪽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았던 게 이제 유럽 증시가 되겠고, 장 초반에 약간 좀 약세를 띠고 있다가 이 부분을 거의 다 회복을 하게 되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상품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유가가 이날 섹터 중에서도 가장 약했었죠. 유가도 많이 밀렸습니다. 2.9% 하락하면서 90달러를 하회하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상징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죠. 120달러까지 갔었는데 굉장히 가파르게 90달러까지 깨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한 것이고요. 중국 쪽에서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온 악영향들, 그러니까 경제 지표로 그대로 드러나 버렸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유가에 대한 그런 악재까지 됐습니다. 그나마 이게 회복을 한 겁니다. 장중에 84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89달러까지 그나마 올라오면서 거래를 마친 거고요. 자, 중국이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빗절금속 시장에서 구리 가격도 안 좋았습니다. 8,000달러 깨고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선호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이 강달러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800달러 밑으로 내려왔고요. 국채금리 수익률은 중국의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면서 국채가가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떨어졌습니다. 5.6bp 하락하면서 2.8%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날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장중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는 어떤 재료들이 있었습니까? 예, 부진한 중국의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를 비롯한 운송, 미디어 업종의 강세 속에 오늘 뉴욕 증시는 개장 초의 하락에서 벗어나 3대 지수가 모두 0.5% 안팎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의 7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도시 지역의 고정 자산 투자가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7월 중국의 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가 증가하는 데 그쳐 예상치였던 4.5%에 미치지 못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7%가 증가해 예상치였던 5%를 대폭 하회했으며, 1월부터 7월까지 중국 도시 지역의 고정 자산 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가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예상치였던 6.2%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 같은 글로벌 경기 위축 우려로 인해 국제 원유 가격이 3.7% 이상 급락하면서 에너지 업종의 하락이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한편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당국은 시중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인민은행은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금리를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2.85에서 2.75로 인하했으며, 7일물 역환매 조건부 채권 금리 역시 2.1에서 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경제 지표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8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인덱스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31.3을 기록하면서 전달에 11.2에서 무려 42.4포인트 급감해 역대 두 번째로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플러스 5를 대폭 하회했는데요. 응답자의 12%만이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답했으며 42%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주택시장 지수 역시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 비용이 높아지면서 8월 들어 전달보다 6포인트가 하락한 49를 기록해 처음으로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한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전미 주택건설협회와 웰스파고가 집계하는 주택시장 지수는 팬데믹 초기에 매우 짧은 급락 이후 계속 플러스 영역에 있었으며 2014년 6월 이후로는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었는데요. 협회 측은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과 지속적으로 상승한 건설 비용이 주택 경기 침체를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 중 주택 판매 조건은 전달보다 7포인트가 하락한 57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향후 6개월 동안의 판매 기대치는 2포인트가 하락해 47을 기록했으며, 구매자 트래픽은 5포인트가 하락한 32를 기록했고, 토지와 인건비 그리고 자재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업자 5명 중 1명은 8월 중 판매를 위해 혹은 취소를 막기 위해 지난달 건축 가격을 인하했으며, 평균 인하폭은 약 5%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의 투자 펀드가 테슬라와 포드 자동차의 지분을 신규 매입하고 전기차 업체 루시드 그룹과 니오 잉크의 지분도 추가로 매입했다는 소식입니다. 공시에 따르면 소로스 펀드는 6월 말 기준 포드 주식 2,950만 주, 테슬라 주식 약 3만 주를 신규로 매입했으며,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기로 했다가 최근 발을 빼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트위터와 카지노 업체 라스베가스 샌스, 그리고 차량 공업업체 우버 테크놀로지스의 지분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전기차 업체인 리비안 오토모티브에 대한 투자 지분은 2분기 말 기준으로 약 2천만 주에서 1,800만 주로 줄였고, 보유하고 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 그리고 게임 업체 테이크투 인터랙티브의 지분은 전량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앞서서 말씀드렸지 펀드 회사들의 그런 입김들도 좀 셌었었는데요. 디즈니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인 서드포인트의 신규 지분 매입을 공시하면서 ESPN의 분사를 요구했다는 뉴스로 오늘 월트 디즈니의 주가가 2.2% 상승해 124달러 26센트의 거래를 마치면서 동종 미디어 업종을 일제히 상승시켰습니다.
서드 포인트는 디즈니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ESPN 사업이 디즈니에 상당한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으며 사업 전략 추구의 유연성을 위해 분석을 촉구했는데요. ESPN과 자매 네트워크 ESPN2를 합해 월 $10를 구독자에게 청구하고 있고 스트리밍 서비스인 ESPN 플러스는 더 많은 스포츠를 생중계하면서 지난해에 더 강력한 제품이 됐다면서 디즈니는 이달 23일부터 ESPN 플러스의 가격을 월 $6 99센트에서 $9 99센트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서드 포인트는 디즈니가 컴캐스트로부터 스트리밍 업체 홀루 지분을 조속히 매입해 디즈니 플러스의 플랫폼에 직접 통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디즈니는 컴캐스트가 가진 홀루의 지분 33%를 2024년 마감일 전까지 컴캐스트로부터 사기로 합의했고 서드 포인트는 디즈니가 마감일 전에 나머지 홀루 지분을 인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상무부의 7월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154만 건의 착공과 164만 건의 허가 건수이며 이어 7월 산업 생산이 발표되고 마지막으로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월마트와 홈디포를 시작으로 에질런트, C 리미티드, 루멘텀 홀딩스, 제너스 인터내셔널, 글로버스 마리타임, 제케니 앤 어소시에이츠, 이글 포인트 크레딧, 프리미어 잉크, 그리고 렉슨 핀테크 홀딩스가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외신센터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쉬는 동안 이 중국의 경제 지표가 잘 안 나왔죠. 이 부분 좀 자세히 다뤄보고요. 우리나라 정유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아람코 역시 여기에서도 예외 없이 순이익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좀 다뤄보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와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서 3% 이상의 강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유들 자세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외신센터입니다.